일본은 지금 매우 위험한 착각 속에 서 있다. 그 착각의 핵심은 단순하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미국은 반드시 일본 편에 설 것이다. 이 믿음은 일본 사회 전반에 깊숙이 퍼져 있으며 지금의 강경한 대중국 태도 역시 이 전제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믿음이 일본을 가장 불안정한 위치로 밀어놓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일본을 과거의 경쟁자가 아닌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외교적 표현은 거칠어졌고 행동은 노골적이며 압박은 계산되어 있다. 반면 일본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반복한다. 표면적으로는 강인한 의지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힘의 약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단적 불안에 가깝다. 과거 아시아 최강국이던 기억이 현재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미국이다. 오늘날 미국은 더 이상 동맹을 신성시하지 않는다. 가치와 역사보다 즉각적인 이익과 국내 정치가 우선이다. 일본이 아무리 오랜 동맹을 외쳐도 그것이 미국의 선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미국은 조용히 중국과의 협상 공간을 넓히고 있으며 일본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일본은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갈라진 채 서 있다. 국민은 강경함을 요구하고 정치인은 그 요구에 묶여 후퇴할 수 없다. 이 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진다. 일본은 왜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거대한 충돌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다음 충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2일, 일본과 권력의 환상. 일본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지점은 현재 일본이 실제로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불안해졌기 때문에 강경해 보인다는 사실이다. 최근 일본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안정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집단적 위기의식이 응축된 결과에 가깝다. 일본 국민은 지금 지켜야 할 것이 많아졌다라고 느끼고 있으며 그 감정이 정치적 강경 노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일본은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경제 대국이었다. 중국은 일본의 뒤를 쫓는 존재였고 한국은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이 기억은 일본 사회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문제는 현실이 이미 크게 바뀌었음에도 이 기억이 여전히 현재의 판단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국력은 일본을 훨씬 앞질렀고 한국 역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일본과 대등하거나 앞서고 있다. 그러나 일본 사회는 이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 인식의 지체는 곧 정치적 압박으로 전환된다. 국민은 약해졌다는 인정 자체를 굴욕으로 받아들이고 정치인은 그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더욱 강한 언어와 태도를 선택한다. 이렇게 형성된 강경 노선은 전략적 계산의 결과라기보다 과거의 자존심을 현재로 끌어오려는 심리적 방어에 가깝다. 일본이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외교적 계산 때문이 아니라 물러서는 순간 스스로의 정체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고압적인 태도는 일본 사회의 이 불안을 정면으로 자극한다. 과거에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고 믿었던 상대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일본 사회는 이를 단순한 외교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곧 일본이 약해졌다는 증거로 인식되고 따라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이 지점에서 감정과 정치가 결합하며 타협의 공간은 급속히 사라진다. 결국 일본이 현재 취하고 있는 강경한 태도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몸부림에 가깝다. 권력의 환상은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깨지기 마련이지만 일본 사회는 아직 그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이후 일본을 더욱 위험한 선택으로 몰아넣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 일본은 왜 중국을 향해 날을 세우는가? 일본이 현재의 긴장 국면에서 가장 날카로운 시선을 중국에 고정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외교 갈등 때문이 아니다. 그 배경에는 두 나라가 공유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은 관계의 균형과 체면, 완곡한 표현을 중시해 왔지만 중국은 힘의 크기에 따라 질서를 재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차이는 평상시에는 관리될 수 있지만 힘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충돌로 드러난다. 중국의 외교적 태도는 최근 들어 더욱 직접적이고 고압적으로 변했다. 일본 사회는 이를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자신들을 아래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받아들인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일본인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자극하고 감정적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그 결과 일본 내부에서는 중국에게만큼은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된다. 여기에 정치 구조적 문제도 겹친다. 이전 일본 정부들에는 중국을 이해하고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치적 중재자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현 정권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인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화를 통한 조정이 어려워지자 남은 선택지는 강경한 언어와 태도뿐이 된다. 외교적 완충 장치가 사라진 상태에서 작은 마찰도 쉽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국내 여론이다. 일본 국민 다수는 중국의 압박적 행보를 굴욕으로 받아들이며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기를 요구한다. 이 분위기 속에서 지도자가 타협을 시도하는 순간 그것은 외교적 유연성이 아니라 약함의 증거로 해석된다. 결국 정치인은 선택의 자유를 잃고 여론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밀려가게 된다. 이렇게 일본이 중국을 향해 날을 세우는 과정은 전략적 계산의 결과라기보다 감정과 구조가 맞물려 만들어낸 흐름에 가깝다. 문제는 이 흐름이 스스로를 강화하며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간다는 점이다. 중국을 향한 강경 노선은 일본 사회 내부의 불안을 잠시 달래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밀어넣고 있다. 그리고 이 선택의 대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3. 미국은 더 이상 전통적 동맹이 아니다. 일본이 중국과의 정면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미국이 자신들의 뒤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이 믿음은 이미 현실과 멀어지고 있다. 오늘날 미국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동맹을 바라보지 않는다. 미국 외교의 기준은 더 이상 가치나 역사적 유대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놓인 실익과 국내 정치 계산이다. 미국 내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동맹국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왔다. 우리가 왜 남의 안보를 대신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주변적인 목소리가 아니다. 특히 현 미국 지도부는 동맹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비용과 이익을 따져야 할 거래 상대로 인식한다. 이런 인식 속에서 일본은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이미 굵직한 경제적 정산이 마무리되었다. 무역, 관세, 재정적 기여 문제에서 미국은 원하는 것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시선에서 일본은 이미 계산이 끝난 상대다. 반면 중국은 다르다. 중국은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고 미국 내부 경제와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이 차이가 미국의 태도를 결정짓는다. 특히 미국의 농업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를 제공한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던 시절과 달리 갈등 이후 수입선을 다른 지역으로 돌리면서 미국 농민들의 불만은 커졌다. 이는 곧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미국 지도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을 위해 중국과 정면으로 맞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은 일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도 그렇다고 명확히 등을 돌리지도 않는다. 다만 조용히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선택지를 최대한 넓게 남겨두고 있을 뿐이다. 이 미묘한 태도는 일본에게 가장 불리한 신호다. 결국 일본의 가장 큰 오판은 과거의 동맹 관계가 현재에도 동일하게 작동할 것이라 믿은 데 있다. 그러나 세계의 힘의 구조는 이미 변했다. 미국은 더 이상 보호자의 역할을 자처하지 않는다. 이 변화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강경 노선을 이어가는 일본은 점점 더 혼자서 감당해야 할 위험한 무대 위로 올라가고 있다. 4. 일본의 진짜 위기, 내부 경제의 붕괴.
일본이 중국과의 대립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외교 갈등은 선택의 문제일 수 있지만 경제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경제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는 단기간에 해소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출을 선택했다. 겉으로 보면 과감한 결단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는 빠르게 드러나고 있다. 시중에 대량의 자금이 풀리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통화 가치였다. 일본 화폐는 단기간에 급격히 약세로 돌아섰고 이는 곧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생활 필수품 가격이 오르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문제는 임금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 격차는 국민의 실질 소득을 깎아먹으며 중산층의 불안을 확대시킨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역시 또 다른 자금 공급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정치적 지지의 기반을 잠식한다. 지금은 강경한 외교 노선이 국민의 감정을 결집시키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다시 지갑으로 돌아간다. 외교적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매달의 생활비이며 체감 경기의 악화는 어떤 정치적 구호로도 가릴 수 없다. 더욱이 대외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부담은 배가 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수출과 투자, 관광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일본 경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작은 충격이 누적되면 그 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결국 일본 지도부가 마주하게 될 최대의 시험대는 외교 무대가 아니라 국내 경제다. 강경한 태도가 언제까지 국민의 인내를 지탱해 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만약 생활의 불편과 불안이 계속된다면 일본 사회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문제를 먼저 묻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현재의 정치적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 일본 중국 관계의 향방. 현재의 일본과 중국 관계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 대립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양국의 충돌은 감정과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이지 장기적 전략의 필연적 귀결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갈등은 구조적이면서도 동시에 시대적 정치적 조건에 크게 의존하는 국면이다. 일본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도부의 변화다. 현 정권은 강경 노선을 통해 지지를 결집하고 있지만 이 노선은 경제적 부담이 누적될수록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만약 물가 상승과 생활고가 장기화된다면 여론은 외교적 자존심보다 실질적 안정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일본의 대중국 정책 역시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될 여지가 생긴다. 중국 역시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중국의 강경한 태도는 외부 압박을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계산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일본과의 긴장이 과도하게 고조될 경우 주변국과의 외교 부담이 커지고 경제적 불확실성도 증폭된다. 중국 입장에서도 갈등을 무한정 끌고 가는 것은 비용이 따르는 선택이다. 결국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어느 한쪽의 승패로 귀결되기보다는 피로 누적 이후의 조정 국면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화해라기보다는 현실적 타협에 가깝다. 감정적 대립이 최고조에 달한 뒤 양국 모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인식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전까지의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작은 충돌과 긴장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그때마다 주변국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과 중국의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대립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변화는 결국 내부에서 시작되며 그 시점과 방식이 앞으로의 동아시아 질서를 크게 좌우하게 될 것이다. 한국. 밖에 서 있지만
멈춰 서 있지는 않다. 일본과 중국이 날카롭게 맞서는 이 국면에서 한국은 전면에 서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인 방관자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한국에게 드물게 주어진 전략적 여유의 시간에 가깝다. 두 강대국이 충돌할수록 그 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선택지는 오히려 넓어진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경제 영역에서 나타난다. 일본을 향하던 중국인의 시선이 한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관광, 소비, 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이는 즉각적인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단기적 효과만 보더라도 한국 경제에는 분명한 플러스 요인이다. 갈등이 만들어낸 틈새가 실제 이익으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의 위치는 가볍지 않다. 일본과 중국 모두 상대가 아닌 제3자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 놓일수록 한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어느 한쪽에 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쪽 모두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조율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다. 과도한 개입도, 성급한 편 가르기도 모두 위험하다. 한국은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안고 있는 나라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태도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현실주의다. 상황을 지켜보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위험에는 휘말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이 취해야 할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7. 역사에서 배우는 냉정한 선택. 역사는 언제나 비슷한 장면을 반복해왔다. 강대국들이 충돌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힘을 과신하거나 감정에 휘둘린 나라들이었다. 일본과 중국의 대립 역시 새로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힘의 균형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래된 긴장의 한 형태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 자체가 아니라 이를 바라보고 대응하는 각 나라의 태도다. 일본은 아직 과거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이라는 안전망이 여전히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물러서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일본을 더욱 경직된 선택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러나 국제 질서는 감정이나 추억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선택지는 점점 줄어든다. 중국 역시 갈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것을 동시에 계산하고 있다. 외부의 긴장은 내부 결속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비용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방향 전환은 불가피해진다. 결국 이 대립은 어느 한쪽의 완승이 아니라 모두가 부담을 인식한 이후의 조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자세는 분명하다. 서두르지 말 것, 감정에 휘말리지 말 것, 그리고 스스로의 이익을 가장 냉정하게 계산할 것. 전쟁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살아남는 국가는 언제나 조용히 준비한 나라였다. 지금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목소리를 높이는 용기가 아니라 끝까지 판단력을 잃지 않는 침착함이다. 이것이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교훈이다.